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집안일의 예시 많이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이제는 그 집안일에 대해서 용돈을 한번 줘볼게요. 챕터 2 넘어갑니다.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용돈 메뉴판을 공개합니다. 자, 저희 집에서는 용돈 메뉴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뭐 된장찌개는 얼마, 김밥은 얼마, 뭐 김치찌개는 얼마 이렇게 메뉴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안일에다가도 가격을 각각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차림 돕는데 200원, 집안 정리하는데 200원 이런 식인 거죠. 가족 구성원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원래는 거의 다 대부분 아마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한번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집안일이 뭔지 메뉴판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에 맞는 가격도 책정해보세요. 처음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노동이 돈으로 교환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의 개념을 잡는 수준의 돈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에 큰 돈을 배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아에게 공부를 배우고 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건 어떠세요? 1,000원, 저 위의 것들에 비하면 금액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저희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둘이 붙여놓으면 그렇게 싸웁니다. 이게 공부를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이게 사실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메뉴판에 1,000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이걸로 돈을 벌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엄마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실은 저 위에 메뉴들은 금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걸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돈을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라는 항목을 따로 책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문제집을 한 권 클리어했다. 예를 들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해서 완성. 그랬을 때 3,000원. 한 달 동안 밀리지 않고 용돈기 입장을 성실하게 작성했을 때 3,000원. 그리고 아이들이 읽기 싫어하는 이런 책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경제책을 읽으라고 많이 갖다 놨는데 안 읽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500원, 권당 500원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너무 기특한 일, 이런 일들의 보너스를 책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 외에 보너스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효과 아이들에게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저희 집에는 벌금 메뉴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치카치카 안 했을 때, 씻기 안 했을 때, 특히 저희 집 둘째는 10살인데 왜 아직도 치카치카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학교를 앞둔 우리 첫째 형님도 머리를 그렇게 안 감아요.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 같을 때 벌금, 그리고 형제간에 너무 심하게 싸운다거나 집안 물건을 망가뜨리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하고 따로 메뉴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은 이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돈을 걷어야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꾸 이런 것들은 엄마가 잔소리하는 포인트예요. 치카치카 해라, 씻어라,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너무 하는 거 엄마도 입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대신 벌금 메뉴판이라는 거를 딱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면 아이들이 오다 가다가 아, 치카치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런 모든 과정은요, 다 아이들과 협의하에 가격도 정하고 메뉴도 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용돈 혹은 스티커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누구는 성실하게 위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 경우 당당하게 용돈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벌금 메뉴에 해당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가족 공동저금통에 넣겠다. 벌금은 이렇게 공동저금통에 모았다가 연말에 기부에 보태기로 한다. 그리고 이런 용돈이나 벌금 메뉴는 1개월 단위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날짜 적고 엄마, 아빠, 형아, 동생 이름 적고 도장 쾅! 자, 용돈 계약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요걸 들이밀면서 아이들에게 자, 우리 저번에 말했던 이거를 엄마가 종이로 뽑아왔다. 도장을 찍자. 아마 모든 가정에서 다 도장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탯줄 도장 이런 거 우리 아이 이름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거든요. 그런 거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아마 구경도 못 해본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 주시면서 자, 네 이름으로 여기다가 약속을 하는 거야 라고 해보세요. 내 이름이 찍힌 도장을 쾅 찍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이거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또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돈 메뉴판에 해당되는 일을 할 때마다 엄마는 스티커 혹은 동전으로 용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요.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먼저 스티커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에서 포도알 스티커 많이 아마 활용하는 거 아실 텐데 집에서도 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 차로 나누어 가지고 적립을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가 집안일을 해서 2개, 3개씩 스티커를 모아서 매주 일요일마다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스티커를 모았거든요. 그러면 스티커 하나에 100원이기 때문에 1,500원 정도를 일주일에 모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 엄마는 당연히 동전을 가득 준비해 놔야 되겠죠. 엄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일 줄게. 다음 주에 줄게. 이러면 우리 아이들 되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엄마는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 놓고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동전을 가득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돈 계약서. 고학년용도 있고 저학년용도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아까 전에 되게 간단한 약식 계약서였다면 요건 좀 정식 계약서 모양으로 만들어냈어요. 아까와 다른 거는 뭐냐면 용돈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고학년의 예시입니다. 저학년은 뭐 설거지 할 때마다 200원, 뭐 걸레질 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주지만 특히 고학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건건이 용돈을 주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목돈을 주되 그 목돈에다가 아예 내가 포함된 용돈 항목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한 달에 용돈을 얼마를 주겠다. 대신 주 2회는 네가 설거지를 해. 그리고 너의 방은 네가 청소하는 거야. 네가 청소하지 않으면 엄마는 청소해주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원래 집에서 먹는 밥 시간 있죠. 끼니. 그때 외에 먹고 싶은 간식들은 네 용돈에서 지출하는 거. 그리고 뭐 교통비. 어떤 집의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거고 아이들 문제집 비용, 그 다음에 뭐 아이돌 같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쓰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용돈에 포함을 한다던가 요거를 우리 아이들이랑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정해보세요. 특별 보너스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에 좀 보기 어려운 두꺼운 책 3권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5,000원. 매 주말마다 동생 공부를 무리 없이 봐줬다라고 하면 10,000원. 엄마는 과외비 대신 첫째한테 용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대신 보너스를 얻는 거고요. 벌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규칙을 정해보시고 이렇게 계약서의 항목에다가 적어 넣으시고 도장 쾅 찍어보세요.